일본 중국 압도하는 스펙 등골 오싸. KF-21 수직이륙 랜딩기어 성공. 세계 1위 개발 속도 기록한 한국. KF-21 보람에 대한민국의 미래 전투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전투기 KF-21 보람에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려고 해요. KF-21은 우리나라가 자체 기술로 개발하고 있는 4.5세대 전투기로 최신 기술이 집약된 전투기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KF-21 보람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예요. 이 전투기는 다양한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로 설계되었고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있죠. 보람에는 과거 전투기의 단점을 보완하고 미래 전투 환경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졌어요. KF-21의 개발은 한국의 방위 산업을 키우고 자주 국방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에서 시작되었어요. 2021년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세계에서 초음속 전투기를 자체적으로 만드는 8번째 국가로 이름을 올렸어요. KF-21의 크기는 길이 16.9m, 날개폭 11.2m, 높이 4.6m이며 기체 자중은 약 12,000kg이에요. 최대 이륙 중량은 25,600kg으로 뛰어난 비행 성능을 자랑하죠. KF-21은 최대 속력 2,253km/h, 즉 마하 1.82에 달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항속거리는 약 2,900km로 장거리 전투 작전 수행이 가능하답니다. 전투기의 외형은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날렵한 형태와 함께 현대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며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어요. KF-21의 조종석은 최신 장비로 가득 차 있어요. 디지털 계기판을 통해 조종사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전투 중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죠. KF-21은 여러 신기술이 적용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최신 레이더 시스템이 탑재되어 적의 위치를 빠르게 탐지하고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죠.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KF-21은 F-35 같은 5세대 전투기와 비교했을 때 4.5세대 전투기지만 비용 효율성과 성능 면에서 경쟁력이 있어요. 한국이 개발한 독자적인 기술들이 많은 부분에서 차별성을 부여하고 있답니다. KF-21은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어요.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 등 여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죠. 이로 인해 다양한 전투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전투 중 KF-21은 빠르게 적을 추적하고 공격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상황에 따라 여러 전략을 활용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답니다. KF-21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발전이 예정되어 있어요. 추가적인 센서와 무기 시스템이 통합되어 더욱 강력한 전투기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KF-21의 성공적인 개발은 한국의 방위산업에 큰 의미가 있어요. 앞으로 KF-21이 여러 국가에 수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전투기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에요. KF-21 보람에는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서 한국의 자주 국방을 실현하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듯해요.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해 보아요. 군
19일 북 무인기 침투 대응 6회공 합동방공훈련 실시. 합동참모본부가 오는 19일 북한 소형 무인기 침투 시 대응 절차 숙달을 위한 4분기 합동방공훈련을 주관한다. 18일 합참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지상과 해상을 이용한 다수의 북한 소형 무인기 도발 상황을 가정해 동, 서해 및 후방 지역 일대에서 시행된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와 두작전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등 6회공 3군이 지상해상, 공중 합동방공 전력을 운용해 적의 소형 무인기를 탐지 식별하고 격추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다만 격추는 실사격이 아닌 가상 격추 훈련으로 이뤄진다. 군은 훈련 지역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오인 신고 가능성에 대비해 지자체 협조와 주민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대북 감시와 대비 태세 임무에 만전을 다하고 있으며 적 도발을 대비한 실전적 훈련을 지속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3. 200억 달러 정부 계약도 따냈다. 비공식 대통령 머스크. 커지는 논란. 꼭 잡아야 할 최측근 1순위 내년 1월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집권 2기, 실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의 영향력을 대변하는 말이다. 하지만 그만큼이나 머스크를 둘러싼 이해충돌 윤리 논란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 연방 상원의원, 매사추세츠은 17일 현지 시간 머스크의 이해충돌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냈다. 워런 의원은 이날 언론에 공개한 해당 서한에서 머스크는 평범한 시민이 아니라 연방정부에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회사의 CEO라며 머스크의 상당한 사적 이해관계는 그가 비공식 공동 대통령으로서 맡은 역할과 엄청난 이해충돌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대중은 그가 비밀리에 속삭이는 조언들이 미국에 좋은 것인지 아니면 단지 자신의 수익에만 좋은 것인지 알 방법이 없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2기 정부 효율부 수장에 지명된 머스크는 정책 책임자로 각종 규제 완화와 정부 개혁을 주도할 태세다. 하지만 그가 소유한 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정책 및 규제와 얽혀 있어 그간 이해충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가령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는 정부의 전기차와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약 4,200만 달러의 정부 계약을 체결했으며 정부는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제조사에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1대당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머스크의 항공우주회사 스페이스X는 우주로켓 발사와 관련해 약 200억 달러의 정부 계약을 수주했다. 워런 머스크. 윤리규정 적용받아야. 트럼프 당선인 인수팀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지난 10일 타임즈 인터뷰에서 머스크와 관련된 이해충돌 논란의 길로는 회사보다 국가를 먼저 생각한다며 엄호했다. 그러나 워런 의원은 연방법에는 공무원이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정부 정책을 왜곡하지 않고 공익을 위해 일하도록 하기 위한 공무원 윤리 규정이 있다며 머스크는 연방 공무원은 아니지만 유사한 윤리 기준의 적용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 인수팀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인수팀 윤리 계획에는 명백한 이해충돌을 피해야 한다. 여기에는 사업 또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조직의 재정적 이해관계도 포함된다 등 내용이 들어있다. 머스크가 보안 규정 위반 혐의로 군 당국 조사를 받고 있다는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이날 나오기도 했다. 나이트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머스크가 미 국방부 감사관실과 공군, 국방부 정보보안 담당 차관실 등 최소 3개 기관으로부터 국가기밀 보안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테슬라, 스페이스X 등을 이끄는 머스크는 정부 기관과 여러 건이 방위 계약을 맺으며 최고 수준의 군사기밀 접근 권한을 갖고 있다.
그는 사생활이나 해외여행과 관련된 사안 중 국가 보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는 정부에 보고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머스크는 외국 정상들과의 잦은 만남이나 처방전을 받아 마약을 복용한 일 등을 당국에 알리지 않아 회사 안팎에서 우려가 커졌다고 나이트는 전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조사가 머스크의 거침없는 행보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거라고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머스크는 경국판 트럼프라 불리는 나이절 페라지 영국개혁당 대표와 만나는 등 마이웨이를 이어갔다. 페라지 대표는 트럼프 당선인의 플로리다주 말어라고 자택에서 머스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경국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썼다. 머스크는 여기에 물론이다는 댓글로 화답했다. 페라지 대표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운동을 주도했고 포퓰리즘 반이민 성향이 강해 경국판 트럼프라는 닉네임을 얻은 정치인이다. 머스크의 관심은 교육 분야로도 이어진다. 그는 어린이들에게 과학과 공학 등을 중심으로 교육하는 데드 아스트라라는 이름의 사립학교를 열 예정이다. 머스크가 미국의 유명 사립아동 교육기관인 몬테소리 스쿨과 비슷한 형태의 사립학교를 자체적으로 설립하는 것은 워크 교육이 중시되는 미국 내 교육계 흐름에 반발한 것으로 미 언론은 보고 있다. 에드 아스트라는 라틴어로 별을 향하여라는 뜻으로 베데스트러 파에스피러, 고난을 넘어 별을 향하여 나는 관용 문구에서 따왔다.